시장님이 이딴 거나 하고 있노라고 김포키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막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 욕설, 도배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울산은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인사가 승진 인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 밤까지 저와 우리 행정국 직원들 또 인사과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울산시가 있고 나서 가장 좀 많은 폭의 인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급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능력 위주, 그리고 진영에 계파에 구애받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은 요직에 안 추는 것으로 그렇게 좀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 탕평 인사라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인사가 빨리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달 예산을 다 짜야 되고, 예산을 짜려면 인사이동이 빨리 끝이 나야 이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사가 마무리되어야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마음 놓고 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사가 그렇듯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또 불편하고 불만이 계신 분들 계시겠지요.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개인적으로 청탁 같은 것들, 불법 청탁하시는 분들은 인사에서 다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불법 청탁이 앞길을 막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 또 진영과 계파에 결부되지 않고, 특히 위에만 잘하고 밑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걸러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 하급 직원들 사이에 어떤 평을 듣고 있느냐, 또 고객들, 시민들 사이에 어떤 평을 듣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최대한 모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오락실 문제 해결되고 있나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고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경찰청과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TF를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울산의 불법 오락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와 경찰 그리고 구청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걸 좀 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요즘 대출받기 어떠신가요? 대출받기 정말 힘들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신용점수가 마이너스 통장 이용자인 경우에 평균 신용점수가 958점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대출받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고신용자가 아니면 대출이 힘들다. 중저신용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좀 서민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아니면은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출 제도가 별도로 고안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증시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죠. 너무 큰 변동성 때문에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 도박판이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신뢰거든요.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또 안정성을 잃어버리니까요. 전반적으로 결국엔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걸려버리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둘 다 PER이 3.5가 넘어 있죠. 저평가 상태에 있는 건 또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올해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역대급으로 벌었죠. 그래 두 회사 올해 잉여 현금 흐름 전망치가 30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300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일부라도 주주 환원 정책에 조금 더 투입을 한다면 PER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증시 전반에 신뢰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안이네요. 근데 또 그 생각도 하게 돼요. 300조가 넘는 현금 흐름 다 좋은데요.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서려면 소재와 장비도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재 산업은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썼었죠. 소재 산업은 이 이후에 국산화가 많이 돼서 약 50%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산업은, 반도체 관련된 장비 산업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성장 상태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반도체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국산화율이 20% 남짓, 이렇게 큰 돈을 벌었을 때에 우리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소재, 그리고 장비, 또 주주, 또 미래 투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균형을 맞추고 특히 인재 양성까지 좀 적극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했던 잘못 뭐냐면 큰 부를 얻어냈는데 이걸 수도권 부동산에 다 투자하면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그런 실수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반도체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조선산업도 요즘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국내 조선 빅3의 수주 잔액이 12년 만에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 좋아요. 12년 전에 200조 원 돌파할 때는 주로 컨테이너선 위주였는데요. 지금은 액화 천연가스, LNG죠. 이거 운반선, 그리고 부유식 LNG 생산시설, 초대형 가스 운반선,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로 이 200조 원 가까운 수주 잔액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고부가가치 형태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 해양 제조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추격이 대단하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임원들을 만나서 현대중공업의 산업 AX 변환 속도,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사를 걸고 애를 쓰고 있다. 중국 조선업체의 AI화, 피지컬 AI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생사를 걸고 노력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쪼록 반도체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나 또 반도체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재, 장비까지 함께 챙겨가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아무래도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인증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수익계약 한도가 5배로 늘어나고 정부 R&D 사업에서도 가산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다 보니 여성기업 인증이 5년 새 50% 가까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여성기업 인증하는 제도가 조금 허술한가 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1%, 그러니까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 초자자면 되다 보니까 대표자를 여성으로 세우고 51%만 여성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건 저도 실제로 듣고 봤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울산에 예전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광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난 민선 8기 때 많이 논란이 됐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그때 뉴탐사에서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광고 같은 걸 행사 같은 거 독점을 하다가 비난이 일자 밑에 있는 여직원을 사장으로 내세워서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51% 이상 지분 줘가지고 여성기업으로 해서 그럼 자기는 또 빠지고 실사장은 뒤에 숨어 있고 자기 밑에 있던 여직원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여성기업 인증을 받아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좀 보고 듣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기업 인증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기업 인증제로 여성기업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용되는 사례를 잘 찾아내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사장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실업주는 뒤에 숨어서 바지 사장 내세워서 실업주는 나이 많은 남성 사장이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바지 사장만 여사장 내세워서 여성기업 인증제로 수익계약을 더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실질적인 좀 남용 사례 적발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기업 인증도 함부로 해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 주주가 51% 주주라면 최대 주주라면 이 주주 납입금은 어디서 받은 것인가? 누구 실업주한테 빌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 돈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인가? 이런 부분도 또 확인하면 많이 좀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카페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가 다시
추진된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한번 금지시켰다가 반발 때문에 철회했었죠. 이걸 다시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시키면 좀 많이 불편하실 수는 있을 텐데, 하지만 환경 보호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대신 또 카페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주는 위협이 또 있을 겁니다. 사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입장에서는 기후에너지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고 싶겠지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장 우리 카페 사장님들 힘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막고 싶겠죠. 이런 부서 간 좀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뭐가 더 좋은지. 네, 중소기업들, 카페 자영업 사장님들 생각하면 신중해야 될 것 같고, 환경을 생각하면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이런 부서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검경 합수본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서로 생각이 달랐죠. 또 대북 사자회담에 관해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생각이 다릅니다. 또 얼마 전에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주 52시간 예외에 관해서 산업부와 노동부도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금 개편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에 서로 충돌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현안을 두고 중앙부처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 저는 이것을 꼭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 해봐요. 뭐냐 하면 더 다양한 논의, 그리고 더 많은 부작용과 기대 효과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깊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토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회용 컵 같은 경우도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해버리면 카페 운영하는 분들은 당장 매출 감소에 시달려야 되는 위험이 생겨버립니다. 반대로 환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제 일보가 진전된 것이다라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겠죠. 서로 입장이 달라서 내는 얘기인데, 이걸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고 더 좋은 기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전적 생각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대통령께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라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22개 우선 과제를 뽑았다 얘기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계속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여성분과 남성분이 각각 자기 집이 있어요. 혼인신고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혼인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죠. 그러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죠. 또 아이를 기를 때도 편부, 편모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편모 가정에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지원해줘야죠. 근데 이걸 악용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혼인신고를 해서 도리어 불이익이 생기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걸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데 대통령께서는 22개 과제가 있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제제기를 하셨네요. 대통령의 이런 문제제기는 저는 우리 국민 공론화를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를 묻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저는 정책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아젠다를 던지고 그 아젠다에 대한 정확한 찬반에 따른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이 숙의 과정을 취합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주권, 시민주권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조금 더 해드렸고요. 이제 5분 남았네요. 이제 댓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남은 시간을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려님께서 요새 혼인신고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제 주변 후배도 많습니다. 네, 근데 계속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이것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300 받고 살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 한 사람은 직장을 제대로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 되죠. 그리고 600 월급이면 두 사람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예를 들어 아이가 둘만 돼도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육아, 출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 문제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이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공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애 놓기 살기 힘들어요. 네, 이해합니다.